안녕하세요, 정성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오랜만에 유라 배우님 모시고 매데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독백 추천과 거기에 대한 분석들을 오늘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독백 추천을 해드리는데 선생님 메데이아의 대사 자체에서 독백으로 추려놓으신 게 몇 개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개 정도? 메데이아의 대사만 한 6개 정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이하손 대사도 연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메데이아 대사 선생님 몇 개 오늘 추천해 주세요. 네, 오늘 메데이아 대사 6개 중에 3개를 추천해드리려고 해요. 와우, 선생님이 선별을 하셨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조금씩 이렇게 걸러내신 다음에 픽스 시켜놓은 대사는 저희 앞서서 맥베스 소개해드린 것처럼 제가 내용, 더보기란의 내용이랑 고정 댓글로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편하게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첫 번째 대사입니다. 첫 번째 대사는 선생님 어떤 내용이에요? 네, 첫 번째 대사가 나오는 일단 상황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첫 번째 대사, 이 첫 번째 대사는 이하손의 이런 배신을 알게 된 메데이아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크레온이 본인을 추방시킬 수도 있다라는 소문을 이제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어요, 메데이아가. 소문을 전해 듣고 가뜩이나 지금 배신당한 남편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배신의 치를 떨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이 나라에서 추방시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니까 메데이아가 이제 그 소문을 들은 메데이아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배신감에 벌벌 떨면서 하는 대사예요. 네,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첫 번째 대사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대사를 아주 여러분들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혹 내용을 이렇게 정지시켜 놓으시고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장면인데요. 선생님, 그러면 이 대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메데이아의 전체적인 이 줄거리 혹은 전체적인 인물의 대사 중에서 메데이아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의 치를 떠는 여자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배신감에 힘들어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분노하고 그런 것들을 막 표출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인물의 이 분노와 그리고 이 배신에 대한 이 처절한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대사가 이 첫 번째 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뒷부분에 가서 그게 정점에 가서 나오는 대사보다, 결말의 직전에 나오는 대사보다 이 처음에 나오는 이 대사 자체가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했다시피 이 메데이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독특하게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없고 이야기 처음부터 이 절정으로 시작하는 격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잖아요. 그렇죠. 네. 시작하자마자 소리 지르면서.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첫 부분에 나오는 이 메데이아의 대사가 심적인 상황이 가장 절정에 이르러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대사가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가장 폭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사다라고 생각해서 이 대사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이런 이제 뭔가 감정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대사를 연기하게 될 때 저희가 이제 대사를 딱 봤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추천해드리는 이 대사를 딱 여러분들이 보실 때 연습을 할 때요, 그 대사를 딱 잡아놓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상태의 어떤 억양과 힘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을 때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한번 내가 토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토해낸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선생님들 봐주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너무 과한데? 싶으면은 거기서 덜어내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만 더 해봐 그러면 너무 우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런 대사는 선생님이 너무 추천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번 자신의 감정의 끝까지 한번 몰아쳐 볼 수 있게끔 한번 연습을 해보기에 좋은 대사가 아닐까라는
대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너무너무 좋은 대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추천해주신 대사를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이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마다의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대사의 지배적인 감정, 이 상황이죠. 이 대사라기보다는 이 대사를 하고 있는 인물의 지배적인 감정이 무엇이냐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배적인 감정에만 몰두하다 보면 사실 목적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에 대한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감정만 생각하다 보면 계속해서 감정을 표현해내려고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자칫하면 되게 흥분된 상태로만 보여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감정 상태를 표현해내는 것이, 감정 상태를 계속 표현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되게 비현실적이에요. 우리는 이 일상을 살아갈 때, 물론 이 메데이아가 지금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때 감정만 계속 토해내면서 살아가진 않아요. 그쵸. 우리는 감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는 이 감정을 물론 주체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감정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목적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 메데이아를 연기를 하실 때도 이 지배적인 감정을 물론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그 감정에만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대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목적을 생각하면서 이 대사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화예요. 변화? 네. 어떤 변화요? 이 인물이 물론 감정의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네네. 크게 변하지 않지만 이 같은 감정의 흐름 속에서 이 여자가 대상에 따라서 이 심리가 변하기도 하고, 네, 그런 지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파악하셔서 대상에 따라서 이 여인의 이 심리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로 인해서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또 체크를 해보셔서 그 태도의 변화들을 잘 녹여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여인 속에는 불안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분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내 미래가 확실치 않다는, 내가 추방되었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날 받아줄 곳은 있는지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에서 오는 압박에 대한 그런 심리의 변화와 또 복수를 하겠다는 결심이 보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심과 압박감과 또 상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사의 변곡점을 잘 찾아내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돼요. 감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 대사의 초목표랑 감정을 보통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감정선을 하나로 잡아놓고 그거를 쭉 올리는 거에만 목표를 두다 보면 어느새 내가 흥분하고 있는 거를 인지하지 못한 채 대사를 하고 나서 난 모든 걸 다 쏟아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흥분하는 상태다라고 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말씀해주신 변곡점을 사용을 잘 하고 나면은 감정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줄지, 거기에다가 내가 목적을 어떤 식으로 둘지까지 주면 훨씬 더 다양하고 디테일한 연기가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독백을 저희가 추천을 한번 받아봤는데, 두 번째 독백은 과연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압축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대사는 선생님이 직접 이제 편집을 해서 가지고 오신 버전이기 때문에 원작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시험 시간도 굉장히 이렇게 체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대사를 뭐 1분 30초에서 2분 가량에 딱 맞게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용을 전달이 충분히 됐는데 중복된다라고 생각되는 대사들은 제가 삭제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줄인 이 대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시험 시간에 맞추려면 사실 1분 30초나 뭐 2분 이내 뭐 이렇게 하시려면은 여기서 조금 뭐 덜어내시는 작업을 해주셔도 전혀 뭐 문제 없기 때문에 네. 어떤 대사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네, 맞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걷어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압축해놓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빠르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내용 저희가 지금 한번 봤는데 이 내용이 이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 대본을 이제 읽으시면 알겠지만 이 상황은 독백 속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소문대로 이 메데이아가 크레온에게 추방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크레온이 추방 명령을 내리려고 메데이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너 이제 나가라. 우리 미안하지만 너 우리나라에서 떠나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크레온 앞에서 이제 메데이아가 제발 그 추방 명령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하고 하는 대사가 요 대사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대사를 분명히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한번 또 저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대사를 선택한 이유는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레온이 이제 제가 이제 앞서 올려드린 대사를 보시면 이렇게 단락이 아마 세 단락으로 이렇게 보일 건데 중간중간에 이제 지문이 있고, 근데 이 앞부분에는 크레온이 메데이아에게 명령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크레온이 앞에 있을 때에 이 메데이아가 크레온을 대한 태도와 크레온이 퇴장을 했을 때에 메데이아가 이제 이 크레온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분출하고 또 이 코러스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들, 복수의 결심을 한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된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대사를 하는데 엄청난 장점이 실릴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이 부분이 그 부분인 거죠. 크레온 왕이 퇴장하고 나면 이 감정의 변곡점,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네, 마찬가지로 이 대사 역시 굉장히 변곡점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대사여서 그게 엄청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역시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 메데이아가 자신을 추방한 크레온과 그리고 그렇게 이 상황을 만들어 놓은 이아손과 이 공주에 대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복수를 결심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에 이 복수를 실행에 옮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대사들을 보면 같은 감정의 흐름이에요. 감정의 흐름은 같고 지배적인 감정은 같으나 그 안에서 흐르는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같은 지배적인 감정 속에서 이 여자의 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요거를 잘 캐치해서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역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대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시험 시간이 저희가 짧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짧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죠. 네. 선생님께서 처음에 추천해 주신 감정을 한 번에 확 터트려서 뭔가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변화를 일으켜서 다른 것들을 표현해 주는 방식들을 정말로 저도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는 사실 짧은 시간이니만큼 이 사람이 표현해낼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한번 심사위원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 어떠세요? 완전 동의합니다. 저도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변화들이 있는 대사를 추천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오디션을 볼 때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연기를 코치해주거나 이렇게 도와주는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인물의 감정의 흐름에 대한 변곡점을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나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평상시에 살 때 그쵸.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에 1초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예를 들면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혼잣말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태도가 많이 변하거든요. 근데 이런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오가는 이 인물들은 너무 당연하게 엄청난 변화들을 겪을 거예요, 심적으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극단적인 변화들을 보여주게 될 때 사람이 살면서 사실 어떤 극단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보여주는 순간들은 사실 좀 적잖아요, 네. 선생님. 근데 이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너무 내가 하면서 내추럴하지 않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선생님 해주신 말씀에서 이 감정의 변곡점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어떤 포인트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드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선생님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사를 선택한 이유를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대사를 어떻게 기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표현을 해내야 될까를 제가 여쭤보는 시간인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보시는 구독자님들한테 네. 표현하는 것들에서 요거 하나 딱 이 대사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해서 이거 해라 라고 정리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은 이 크레온의 등퇴장 후에 메데이아의 태도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크레온이 메데이아 자신의 앞에 있을 때 이 여자가 목적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어디까지 숨길 수 있는 여자인지를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크레온이 퇴장한 후에 이 치밀어 오르는 이 폭발적인 감정을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정말 집념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가 이 여자가 어떤 때는 이성을 잃은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실제적인 표현 방법들, 꼭 분노에 휩싸여 있다고 해서 하는 이런 그쵸. 한 가지 표현 방식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단적인 그런 표현 방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행동도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소리의 사용, 톤의 사용도 걸걸한 소리만 계속 내고 호흡을 확 하는 이런 호흡만, 이 불규칙한 호흡만 계속 내고 이런 한 가지의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시면서 그걸 잘 녹여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진짜 근데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희가 정말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이 독백대사를 한다, 어떤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냐면은, 미인 대회에서 이제 미인을 뽑을 때 가장 예쁜 사람을 우리가 뽑으려고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누가 가장 예쁘다고 생각할까를 맞추는 게 정말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이제 우리 시험에서 녹여내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 대사를 이렇게 준비하는 게 과연 맞을까로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좋지만은, 내가 이 대사를 이렇게 표현했을 때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여러분들이 연기를 공부하고 계시는 뭐 코치님들의 도움을 받으시든 아니면 거기에서 오는 피드백을 좀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 없이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여러분들의 연기력이나 뭐 노래나 무용이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서 계산을 잘 하시면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녹여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이런 생각도 또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연기를 막 배우는, 처음은 아니고 처음엔 이런 생각조차 못했고, 이제 연기를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계속해서 이제 연기를 코치를 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시절이 있었어요. 내가 갑자기 여기서 이런 변화를 사용해버리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튀어 보이지 않나? 이게 말이 되나? 갑자기 이 변곡점을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 막 화내다가 갑자기 다운되는 톤이나 그런 태도를 사용을 해버리면 이게 너무 튀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건 그 연기하는 배우가 불편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아직 설득력이 없어서 연기하는 배우가 불편해서 그런 거지, 보는 관객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도 그 생각을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그 생각을 여시면 되게 다양한 연기의 이 스펙트럼이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근데 너무 그 팁을 너무 꿀팁이죠? 엄청나게 많이 방수를 해가지고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네. 이제 작품을 하다 보면 연출님들하고 이런 어떤, 제가 분석한 캐릭터는 이런 식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연출님들 같은 경우는 이 한국 연출님들이랑 외국인 연출님들이랑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냥 종합적으로 해서 봤을 때 내가 생각한 연기랑 연출님이 바라보시는 캐릭터의 방향성이랑 약간 다르잖아요. 저는 그러면은 가끔은 이제 제 고집 아닌 고집을 살짝 부릴 때도 있는데 연출님을 좀 신뢰하고 따라가요.
그러고 나서 무대에서 딱 그 모습을 보여드리잖아요, 관객분들한테. 그러면 관객 여러분들께서 공연을 딱 보신 다음에 이 작품 연출 대단한데? 그 씬에서 저렇게 배우가 연기할 수 있게 만들다니 그 연출은 참 대단한 연출이야. 이런 얘기 거의 안 하시고 어떤 얘기 안 하면 와, 저 배우 연기 진짜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렇게 앞에 계신 코치님들 뭔가 반응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 능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저희가 독백 추천을 3가지까지 딱 드려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독백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짠!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 독백은 또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메데이아가 추방 명령을 결국 받았어요. 이런 상황에 놓인 메데이아 앞에 이 메데이아와 이 자식들을 배신하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이하손. 그가 메데이아 앞에 나타납니다. 이하손을 보면서 메데이아가 하는 대사가 저희가 이제 이 3번째로 추천해드린 독백의 내용입니다. 메데이아라는 내용 자체가 그 요즘에 한참 그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부부의 세계. 그 내용,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메데이아 내용 모티브로 따온 거라 그러던데요. 진짜요? 그래서 진짜요? 제가 부부의 세계 정말 재밌게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는 드라마인데 대박. 괜히 메데이아를 모티브로 따왔다 그러니까 더 관심 가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뭐 검색 한번 해보셔도 좋고 그러면서 보니까 뭔가 그럴싸하기도 하고 아니 왜냐면 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저희 엄마가 그 부부의 세계를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보셔가지고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네. 이렇게 쓱쓱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김희애 선배님이 네네네. 차 타고 아들내미하고 이제 데리고 차 타고 막 가시면서 하는 대사를 보면서 본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제 방에서 들었는데 들려서 저 여자 약간 메데이아 같은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소스가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이 메데이아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거 들을 때도 그냥 괜시리 놓치고 싶지 않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죄송. 그래서 그냥 뭐 여러분들 드라마 보실 시간 없으시겠지만 네,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자,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2번째 대사, 3번째 대사 추천해 주시고 나서 이 대사를 선택하신 이유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대사는요 굉장히 욕심내볼만 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이유에서냐면 모르겠어요.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물론 제가 메데이아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뭔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뭔가 배신을 당했을 때 여자의 감정이 어떨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다가 공감이 가는 지점들은 있었거든요. 아마 이거는 근데 뭐 이 남녀를 떠나서 남자여도 남성이어도 사랑하는 여자가 상상도 못했는데 배신을 하면 정말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상황들을 상상을 해봤을 때 정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분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 어떻게 해버리고 싶다 뭐 이런 감정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와 좋았던 기억들을 되새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그 날 배신하게 만든 그 여자에 대한 상상도 엄청 할 거고 왜 나를 배신했을까 뭐 때문일까 막 이런 생각도 했다가 이게
이 남자의 진심이 아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어. 거죠. 이게 사실 일어난 현실인데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정했다가 현실이란 걸 인지하고 막 그런 상황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아직 여러분 뭐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아직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메데이아는 아이가 있단 말이죠. 이하손 사이에서 낳은, 이하손과의 사이에서 낳은. 그랬을 때 이 감정의 폭은 정말 여러 가지 더 다양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하손의 배신에 대한 모든 이 메데이아의 감정들이 이 대사에 전부 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사는 여러분이 이 이하손에 대한 메데이아의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고민하고 생각한 만큼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대사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정말 매력적인 대사라고 생각해서 한번 욕심 부려볼 만한 대사다라고 생각해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내가 메데이아 이만큼 읽어서 이만큼 분석했고 나 메데이아 이만큼 알아 라고 하는 만큼 나오겠네요. 맞아요. 진짜. 엄청 자랑할 수 있는 내 분석의 양을 자랑할 수 있는 대사라고 생각해요. 요 대사를 그런 표현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성이 물론 존재를 하겠지만 선생님이 바라보시는 요 대사를 표현할 때 중요한 부분이랄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사 역시 이하손에 대한 메데이아의 감정을 분노 한 가지로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 정말 많이 나오네요. 네. 진짜로. 근데 정말 많이 이 얘기를 하게 되는 만큼 정말 우리가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 같고 그쵸. 네, 실제로 정말 이런 오류들을 많이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역 배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다양한 감정들과 다양한 표현들을 해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역시 이 대사를 준비하실 때 이 메데이아가 이하손에게 느끼는 감정이 절대 분노 한 가지만은 아니라는 거. 지배적인 감정은 분노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이하손에게 이 여자가 표현하려고 하는 게 뭔지,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이 여자의 마음속에 들 수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을 정말 다 많이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신 다음에 이 많은 감정들을 어떤 대사에 어떤 행동과 함께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셔야 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감정 표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랑했었던 그만큼 고통의 순간이 또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네. 분노도 크게 다가올 수 있고 고통도 크게 다가올 수 있고 슬픔도 크게 다가올 수 있고 그렇다고 사랑이 갑자기 사라지진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에서 충분히 정말로 많은 표현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느 대사에서 어느 지점에서 여기에 이 대사의 목표 지점에 내가 이 감정의 선을 넣어볼 수 있겠다 싶어 봄직한 것들에 우리가 충분히 시도를 해보면 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또 표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대사 중에 보시면 당신과 나는 이제 결혼을 했을 때 이 대사에는 아마 제가 이제 삭제를 했을 텐데 당신과 나는 결혼했을 때 신 앞에서 맹세한 거다라고 이제 메데이아가 앞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께 드린 독백에는 그 예전의 신들은 사라졌나요?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정말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지만 분노에만 가득 차서 뭐 그 예전의 신들은 사라졌나요? 뭐 이렇게 대사를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서약을 하던 순간이 충분히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감정이 들까? 그럴 때 어떤 호흡을 사용하게 되고 그럴 때 어떤 눈으로 이 남자를 바라보게 될까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생각하시면 정말 다양한 표정이 다양한 표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내가 뭐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까? 고국에게 돌아갑니까? 뭐 이런 대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노 하나로만 표현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메데이아의 상실감과 후회를 담을 수 있어요. 이 남자에 대한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왔던 순간과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내 동생을 죽였나?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이런 생각들이 겨우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을 위해서 내 동생을 찢어 죽였잖아요. 맞아. 갈갈이 나를 낳은 아버지의 여기 이 심장에 대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 돌아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됐어. 이 상실감과 후회와 이 뼈저린 이 고통에 대해서도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메데이아에 나오는 독백 3가지 선생님한테 추천을 한번 받아봤고요. 준비 잘 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더보기나 댓글에 고정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잘 사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